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한 케인. 요즘 상황이 좋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 21일 새벽 챔피언스리그 조별 예선 1차전을 치른 뮌헨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4대3으로 뮌헨이 승리한 가운데 7골이나 득점이 나오면서 난타전이라 불러도 될 만큼 치열한 격전이 펼쳐졌습니다. 이 경기에서 해리 케인은 페널티킥으로 득점에 성공했으나 현지 언론의 반응은 좋지 못했는데요. 현재 리그 4경기 중 4골을 기록한 케인. 겉보기에는 세 팀에 잘 적응한 것처럼 보이지만 경기 양상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케인의 4골 중 1골은 페널티킥, 그리고 나머지 득점은 소위 말하는 얻어걸린 케이스였기 때문이죠. 현지 언론과 전문가들은 케인이 뮌헨에서 느끼는 압박감은 토트넘과는 확연히 다를 것이다라며 뮌헨에서의 플레이를 보면 공격을 주도하지 못하는 데다 아직 겉도는 느낌이 난다고 지적했는데요. 맨유와의 경기에서도 케인은 공을 잡기만 하면 무리하게 슈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득점 기록을 살펴보면 케인이 왜 그렇게 조급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당일 경기는 케인이 공격수로 나섰고 나브리, 무시알라, 자네가 2선에서 공격을 이끄는 전술이었지만 실제로 첫 골을 터뜨린 건 자네. 전반 32분에는 나브리가 추가골을 기록했죠. 케인은 후반 9분에 들어서야 페널티킥으로 겨우 득점합니다. 게다가 토트넘에서는 선발 출전 후 선수 교체를 당한 적 없던 케인이 리그 2경기 연속으로 후반전 막판에 교체되었는데요. 문제는 교체 시간이 점점 앞당겨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되니 케인이 진짜 적응하긴 했는지 우려스러워지는데요. 토트넘에서 원톱으로 활약하며 라커룸 실세였던 케인이 뮌헨에서는 사뭇 다른 대접을 받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토트넘의 다니엘 레비 회장이 입방정을 떨었습니다. 뮌헨과의 계약서에 케인의 바이백 조항이 있다고 밝힌 것이죠. 주장 손흥민, 포스테코 글루 감독과 함께 팬 포럼에 참석한 레비 회장은 250여 명의 토트넘 팬과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던 중 뜬금없이 케인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바이백 조항이란 이전 소속 구단이 이적시킨 선수를 특정 가격에 다시 데려올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데요.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선수와 구단의 조율하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주로 유망주를 다른 팀이 내줄 때 자주 활용되는 방안이지만 토트넘은 1992년생인 케인 이적에도 이를 넣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을 듣자마자 팬포럼 분위기가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팬들이 환호할 거라 생각하고 이야기를 꺼낸 레비 회장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요. 팬들의 싸늘한 반응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지난 8월 뮌헨으로 이적한 케인은 한 달 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발언해 이슈가 되었습니다. 물론 토트넘 선수들도 승리를 원한다. 그러나 토트넘에선 몇 경기 진다고 해도 재앙은 아니었다. 그러나 바이에른은 매 경기 이겨야 한다. 토트넘은 이기고 싶은 클럽이고 바이에른은 이겨야 하는 클럽이다 라고요. 또한 궁극적으로 발전하려면 최고 수준에서 플레이해야 한다. 뮌헨과 함께 챔피언스리그에서 타이틀을 위해 싸울 것이다 라고 덧붙여 팬들의 심기를 긁었는데요. 토트넘 유스 출신으로 임대 생활을 제외하면 토트넘에서 무려 20년간 활약한 케인이 대놓고 토트넘을 깎아내린 것에 대한 배신감을 떨쳐버릴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더군다나 케인을 붙잡기 위해 안간힘을 썼던 구단의 상황을 돌이켜보면 더 그랬고요. 토트넘 팬들은 케인의 SNS에 너는 최악이야. 네가 전성기를 보낸 클럽을 향해 그런 인터뷰는 필요하지 않았다. 토트넘이 널 키웠다는 사실을 잊지 마. 토트넘 팬들이 너에 대한 존경심을 모조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와 같은 댓글을 달며 성토했죠. 그런데 몇 주 전만 해도 막말을 했던 케인. 이제는 토트넘 팬들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케인은 토트넘이 시즌을 잘 시작했다. 정말 훌륭하다라고 언급한 것은 물론 사전 기자회견에서도 손흥민이 토트넘에서도 잘하고 있다. 손흥민은 주장으로서 토트넘을 잘 이끌고 있다. 토트넘이 무패 행진을 하는 것을 보니 기쁘다라고 말했기 때문이죠. 1억 유로, 약 1,400억 원의 몸값으로 이적에는 성공했지만 막상 가보니 토트넘과 달리 상황이 만만치 않고 압박도 심하다 보니 자연스레 양측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건데요. 케인의 오락가락하는 모습에 팬들이 혼란스러워하던 도중 레비가 바이백을 발표해버린 겁니다. 만약 바이백이 성사되면 케인이 2027년 이후 토트넘에 돌아오게 될지도 모를 일인데요. 다니엘 레비 회장은 나는 케인이 우리를 위해 한 모든 일, 추억, 기록에 감사하고 싶다. 말할 것도 없이 그의 복귀는 언제나 환영한다고 말했지만 팬들 반응은 싸늘하기 그지없습니다. 레비 회장 제정신이냐? 레비 퇴출 주제가를 다시 불러야겠는데?
다니엘 랩이 허풍 떨지 마라. 몸값 비싼 케인 없이도 이미 캡틴 손 체제에서 토트넘은 완벽해졌다. 케인이 돌아오면 라커룸 분위기만 안 좋아진다. 오히려 케인 없이 더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상황이니 우리로서는 아쉬울 게 없다와 같은 발언이 SNS에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요. 과거 최고의 스트라이커였던 케인을 토트넘 팬들이 반기지 않는 역설적인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그러나 바이백이 성사될 확률은 높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영국 언론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토트넘이 케인에 대한 단순 바이백 조항이 있는 것은 아닌 걸로 여겨진다고 하는데요. 케인이 프리미어 리그로 복귀할 경우 토트넘은 케인에 대한 첫 번째 협상권을 제공하는 동시에 뮌헨과의 이적료 협상도 해야 하며 바이백에 대한 고정 이적료도 없는 상황 같다고 하죠. 즉, 단순 바이백 조항이 아닌 토트넘의 우선 협상권 정도 조건이라는 건데요. 이런 상황에서 토트넘 팬들은 캡틴 손 재계약에나 집중하라며 채찍질을 하고 있습니다. 팬 포럼에서 또 다른 이슈도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한 팬으로부터 팀의 주장으로서 가장 큰 도전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꼬마 30명을 매일 같이 돌봐야 하는 게 가장 큰 도전이다라고 농담을 던졌죠. 토트넘 1군 선수들을 꼬마 취급하는 손흥민의 농담은 좌중을 폭소하게 만들었고요. 실제로 1992년생인 손흥민은 벌써 31살이고 2015년부터 토트넘에서 뛴 최고참에 속하는데요. 토트넘 1군 중 손흥민보다 더 오래 몸담은 선수는 요리스, 에릭 다이어, 벤 데이비스 단 3명밖에 없는 상황이죠. 특유의 유머 감각으로 팬들을 웃게 한 손흥민은 이어 어려운 건 없다. 다들 프로답고 열심히 한다. 난 그저 좋은 모범이 되기를 바란다. 선수들이 따라와주니까 내일 매우 쉽다라며 동료들에게 감사를 드러냈는데요. 라커룸과 경기장 분위기가 매우 긍정적으로 바뀌었다고 코멘트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팬포럼 당일 도핑 검사를 받았는데 도핑 검사관마저 와, 작년엔 분위기가 많이 가라앉았는데 이번엔 되게 밝아졌다 라는 말까지 했다고 하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9세대에 해당하는 케인의 귀환은 토트넘 팀 내에서도 환영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헛소리를 하는 레비 회장과 달리 토트넘 구단은 이미 떠나버린 케인이 아닌 손흥민 선수의 재계약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르면 몇 주 안에 협의점을 찾을 것이라 전망되고 있는데요. 늦어도 올해 크리스마스 전에는 재계약 발표가 나올 것이라 영국 매체 나인틴민이 소식을 전했죠. 토트넘의 간판 스타이자 이제는 주장으로 활약 중인 손흥민. 계약금이 얼마 될지 기대되는 상황인데요. 케인이 토트넘에서 뮌헨으로 이적할 당시 이적료가 1,750억 원이었고 현재 토트넘의 주급 1위가 손흥민인 만큼 천문학적인 액수가 등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도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함께 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